우리가 보통 파산자의 신분이라고 하면 요 기간을 의미해요. 요 기간. 그러니까 일반인, 파산자, 일반인.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뭐냐? 자, 채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빚 해결의 정석, 회생 일타 강사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아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단어일 텐데요.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빨간 딱지 붙고 신용불량자 낙인 찍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막연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오늘 이 일타 강사가 그 잘못된 환상과 공포를 전부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바로 개인 파산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빚잔치의 끝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귀에 쏙쏙 박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하셨죠. 에라 모르겠다. 빚잔치 하고 끝내버리자. 이게 개인 파산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인데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잖아요. 이게 더하기고 이게 빼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산과 빚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털었을 때와 가진 내 모든 빚을 다 털었을 때 만약에 이쪽이 크다. 그럼 여러분들은 개인 파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파산자의 1차 조건을 통과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 재산, 즉 플러스 자산과 내가 갚아야 될 빚, 즉 마이너스 자산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빚 쪽으로 저울이 조금이라도 기울면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내 재산을 탈탈탈 털어서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 이게 전부입니다. 더 못 갚아요. 라고 법원에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개인 파산입니다. 그럼 어떤 빚까지 포함될까요? 예를 들면 자산은 뭐고 빚은 뭐고 집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자산으로 넣어야 되냐? 친구한테 100만 원 빌린 것까지 뭐 넣어야 되냐? 아니면 뭐 정수기 렌탈한 것까지 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신용카드 빚, 대출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학자금 대출도 포함되고요. 친구나 형제에게 빌린 돈도 다 채무예요. 단 예외가 있어요. 바로 부모님께 빌린 돈이 약간 예외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빌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보통 채권자에서 제외하는 어떤 관행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께 빌렸으니까 무조건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또 사정을 봤을 때 부모님이 자기 명의로 빌리자마자 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주고 있었고 뭐 이런 사정들을 다 소명을 하면 또 넣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요. 파산 자격입니다. 파산 자격은 뭘까요? 아까 제가 자산과 빚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으면은 파산 첫 번째 신청 조건은 제가 통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파산 자격은 무슨 말이냐면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능력? 갚을 능력. 파산 자격이라는 거는 반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갚을 능력이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소득도 없고 빚은커녕 지금 나 살기도 빠듯한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개인 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으면서 나아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파산은 달라요. 저는 내면서 갚을게요가 아니라 저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2025년 기준으로 약 143만 원 정도인데요. 만약에 내 월 수입이 80만 원이다. 그러면 생활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파산 자격이 되는 거예요. 즉 수입이 있더라도 그게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은 사실상 수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오해가 파산은 재산도 없어야 되고 돈도 안 벌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많이 아프고 병원에 누워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파산이 된다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통계 자료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 파산 자체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파산 자격이 된다? 지금은 너가 돈을 못 벌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파산 자격이 된다라는 점이죠. 파산의 첫 번째 조건을 통과를 하고 자격도 돼요. 그럼 파산 신청을 하고 또 면책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파산 후의 삶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파산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어떻게 되냐?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채무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파산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산이라는 거는
두 가지 절차예요. 신청, 파산, 면책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선고가 나고 그 이후에 정말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해서 이제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절차인데 우리가 보통 파산자의 신분이라고 하면 이 기간을 의미해요. 이 기간. 그러니까 신청해서 아직 법원에서 너 파산자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이랑 똑같고요. 파산해서 또 면책이 되고 나면 또 일반인이 되는 거라서 일반인, 파산자, 일반인.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만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뭐냐? 진짜 별거 아니고요. 취업 제한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왜 공무원, 파산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규정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상 뭐 파산자라는 게 정말 대단하게 막 무서운 무슨 낙인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인데요. 바로 면책입니다. 면책이란 빚을 갚아야 될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책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복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로또 복권이 아니고요. 권리가 회복된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도 만들고 취업도 하고 재산도 다시 모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는데요. 자, 법원이 바보가 아니겠죠. 그래서 파산 신청 직전에 재산을 숨기려는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파산 신청하기 전에 친구한테 빚을 한 500만 원 정도 갚아줬다. 또는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 이걸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재산을 빼돌린 걸로 당연히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놔, 환수해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을 돌려놔야 면책을 해줍니다. 그래서 숨겨진 재산 없이 모든 걸 정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빨리 끝내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파산 원리는 이렇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해서 빼기면 파산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파산 자격. 지금 능력이 없어야 된다. 그 능력이라 함은 143만 원보다 미만인 것을 일단은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파산 후에 불이익이 뭐냐? 딱 요 기간 동안 취업 제한, 그러니까 공무원 등 특정 어떤 직업에 대한 취업 제한을 받을 뿐이지 그 외에 나머지 불이익은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낙인이 절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법의 힘을 빌려서 합법적으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카드인데요. 많은 채무자들이 주변의 시선이나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다르겠죠? 파산은 벌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인정받는 권리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만약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가와 함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찾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현실적이고 피가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